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분들, 그리고 전국의 주식을 사랑하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반갑습니다. 차트 영입니다. 자, 오늘은 쿠팡 관련주 끝난 것인가 라는 주제로 시작을 해볼 텐데, 최근에 제가 TV를 나가다 보니까 영상을 많이 찍어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서 오늘 금요일이고 하니 영상을 꼭 찍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쿠팡 관련주에 대한 질문들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시장도 궁금할 것이고, 오늘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면 오늘 시장이 장중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 2%의 급락이 났고요. 쿠팡 관련주 같은 경우에서도 목요일날 급락이 났고, 오늘 정도에는 횡보하는 흐름들이 좀 나왔습니다. 과연 끝난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또 추가적으로 시장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지켜봐야 될 섹터들 무엇이 있는가를 오늘 정리를 쫙 해버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시장부터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시장이 제가 그 전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뭐라 했죠? TV 방송에서 뭐라 말씀드렸냐면 995포인트 여기를 종가상 돌파 못하면 계속 떨어진다. 종가상 돌파를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그죠? 지금 여기를 돌파를 못하면서 거래량이 증가되고 있죠.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여기를 돌파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거는 더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근데 제가 이제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때가 기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떨어질 때는. 그럼 일단 정리를 좀 해보자면 자, 일단 제가 보는 일단 코스피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는 자, 코스피는 제가 3200포인트를 종가상 돌파하지 못하면 증시는 하락 쪽으로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995포인트를 종가상 돌파하지 못하면 증시는 하락 쪽으로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저 구간대를 종가상 돌파하면 더욱더 활발하게 매매를 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은 분할 매수 철저하게 하시고 비중을 조금씩 줄여서 매매를 하시고요. 근데 아까 저 기준의 구간을 돌파한다면 활발하게 미치도록 매매를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서 보시면 오늘 장중에 한번 쭉 하락이 나왔지만 쭉 끌어올렸죠. 보시면 아직까지 시장은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헤드앤숄더 패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헤드앤숄더 패턴들 나오고 있고 거래량 증가되고 있죠. 자, 다음 주에는 이거를 돌파시켜줘야 됩니다. 돌파해줘야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는 좀 엄밀히 말하자면 3180포인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3180포인트 3180포인트 코스피는 3180포인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은 990포인트에서 995포인트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가상 양봉이 나야 됩니다. 종가상 양봉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일단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한 번 더 올라가면 위험성은 더더욱 더 있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저 구간대를 돌파해 준다면 한 1, 2주 정도는 더더욱 더 활발하게 매매해도 되지만 그 이상부터는 또 조심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번에 상승이 나온다면 정말 급격한 상승이 만약 나올 수도 있고, 돌파를 한다면 급격한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즐기고 나서 그 다음부터 조심을 하는 게 좋다. 근데 만약에 저 구간대를 돌파하지 못한다면 지금부터는 계속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아시겠죠? 매매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매매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구간은 조심을 어느 정도 하시면서 좀 떨어지더라도 더 살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매매를 하는 게 좋고, 분할 매수해야 되고 신용 몰빵 미수 매매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신용 분할 매수는 하셔야 되고 신용 몰빵 미수매매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요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시장 같은 경우에는 환율, 제가 환율을 계속 보여드리잖아요. 환율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월봉상 봤을 때도 저가 구간에 위치되고 있는 상태고요. 저가 구간에 위치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환율 같은 경우에서는 중기적으로도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 일단 환율은 상방 쪽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잘 보세요. 지금 미국의 국채, 자 미국의 장기 국채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유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금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죠. 금 하락.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냐면 금 하락이라는 것은 일단 안전자산이 하락을 하고 있고, 유가 급등한다는 것은 위험자산이 급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어차피 유가 같은 경우에서는 고가가 존재합니다. 고가가 존재합니다. 그죠? 지금 미국에 미친 한파 때문에 이제 정유 공장들이 문을 닫았어요. 그래가지고 유가가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지만 그때가 또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유가가 급등이 나오면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맥도날드랑 뭐 유가랑 상관없겠지만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서 기본적으로 버거당 100원부터 300원 정도 가격 인상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파리바게트나 뭐 등등 여기서도 한 5%대의 가격 인상을 했습니다. 이렇다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서민들의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기업도 그렇고 일자리도 그렇고 정상적이 않은 상태에서 유가 급등이 나오면서 원자재 가격 급등이 나오면서 물가가 상승이 나온다면 시장에는 좋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장기 국채가 급등이 나왔다는 것은 뭐냐면 안전자산의 급등이 나왔다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시장이 안 좋을 가능성이 있을 때 이제 나오는 것인데, 일단 잘 보세요.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 이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단기 국채가 있을 것이고요, 장기 국채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에 폭들이 넓어졌다. 이것은 앞으로 경기가 좋을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단기 장기 국채 금리의 역전 현상이 나올 때는 시장이 급락이 나옵니다. 근데 오히려 단기와 장기의 국채 금리가 서로 멀어졌기 때문에 시장에는 좋을 그 경기는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지표의 발표는 있지만, 중요한 게 우리는 지금 만약에 저렇게 된다면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것은 두 가지 얼굴이 있는데, 금리 인상이 된다고 해서 주가가 떨어진다 이게 있는 게 아니고, 금리 인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경제가 잘 받쳐준다, 그러면 꾸준하게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금리가 꾸준하게 상승 나오면서 주가가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금리와 주가는 오히려 반비례한다, 이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금리가 꾸준하게 상승 나올 때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 나올 때도 있어요. 왜? 그때는 경기가 좋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근데 지금은 만약에 호재가 워낙 많이 나왔었던 시장이라서 약간의 악재에도 굉장히 크게 반응을 좀 할 확률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만약 인상에 대한 살짝의 얘기만 나와도 어떻게 된다? 시장은 한번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2023년까지는 제로 금리를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미국에서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제로 금리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 체크하시고 시장은 조금 저는 아까 3180포인트 그 다음에 995포인트를 돌파한다면 단기적으로 추가 급등 장세가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상승을 하지 못하고 계속 지금처럼 구간이 나오면 저는 급락장 한번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급락장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분할 매수가 필요한 시점이고, 아예 매매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분할 매수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그리고 떨어지더라도 더 살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그런 차트들만 매매하시라 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종목들을 들고 있다가 만약 주가가 올라간다, 그럼 재수 좋게 그런 종목들이 급등 나오니까 수익이 나는 것이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증시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인버스 전략은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증시를 바라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쿠팡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쿠팡 같은 경우에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이제 쿠팡 이슈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쿠팡 끝났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 생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매주 목요일에 이제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단타 치는 날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진행을 할 때 지금 한두 달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 거의 매주마다 수익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이제 사실 KCTC를 우리 이제 유튜브에서 제가 요 정도 아래 추천을 좀 드렸거든요. 전날에 반등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반등이 안 나오고 한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떨어지면 한 번 더 추가 매수하자, 이런 관점으로 가지고 있는데,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불안해 하실까봐 제가 한번 쿠팡 관련주 쫙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쿠팡 관련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이제 나스닥 상장,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 상장을 하려면 7가지의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대표 주관사, 그러니까 상장을 하려고 하는 상장을 도와주는 그 증권사 있죠. 대표 주관사 선정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 실사가 나와야 됩니다. 세 번째는 상장 예비 심사 청구가 돼야 되고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증권 신고서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는 IR 수요 예측을 해야 되고, 우리나라는 거의 비쌉니다. 그 다음 청약 및 납입을 해야 되고요. 일곱 번째 상장 신청 및 매매 개시가 됩니다. 그럼 잘 보세요. 쿠팡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골드만삭스로 주관사가 선정되어서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 자, 기업 실사 이런 것들은 다 모르겠고, 일단 중요한 게 1월 11일에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가 나왔습니다. 쿠팡 같은 경우에 통과가 나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증권 신고서 제출이 2월 12일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제출 이후에 1개월 이내로 상장이 되는 게 일반적인 부분이에요. 일반적인 부분. 그러니까 과거 이제 상장되었던 기업들도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나서 한 달 이내 거의 됐었다. 최소 25일에서 최대 32일 정도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결론적으로는 2월 10일부터 이제 보시면 25일, 32일 정도 잡으시면 3월 10일에서 3월 15일 정도에 사이 상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장 날짜가 저 정도에 나올 거예요. 그럼 쿠팡 같은 경우에서는 상장 날짜 나오면 급등세가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장 직전 1일에서 3거래일까지
급등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보기에는 쿠팡 같은 경우에서는 기본적으로 상장이 이제 될 것으로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만약에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그럼 잘 보세요. 예를 들면 과거에 이런 기업이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나스닥 상장 뭐 이런 것들 그렇지만, 나스닥 상장 때는 그때 보시면 아기상어 이런 거 있었죠. 근데 아기상어 때는 나스닥 상장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설이었고 실제로 진행된 것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잘 보세요. 중요한 게 보시면 지금 과거에 명신산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명신산업이 테슬라의 납품을 하는 업체예요. 근데 명신산업의 최대 주주가 MS 오토텍이었죠. 그래서 MS 오토텍이 명신산업이 상장할 거라는 기대감, 테슬라에 납품하고 테슬라 급등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명신산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기대감들이 있는 상태에서 MS 오토텍에 수급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 명신산업이 12월 7일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12월 7일 날 상장. 그럼 MS 오토텍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MS 오토텍 차트를 보시면, 자, 12월 7일 날 상장이 됐는데 잘 보세요. 자, 보시면 12월 7일 날 월요일 날 상장되었습니다. 보시면 12월 3일 이때가 최고가였습니다. 상장 직전 이틀 정도, 2, 3일 정도 2, 3일 정도 전에 어떻게 됐죠? 최고가를 형성했습니다. 최고가 형성하고 나서 상장일 날 급락을 해버리죠. 그죠? 그럼 이럴 땐 끝이란 말이에요. 그럼 쿠팡 같은 경우에 지금 상장 일자가 예상되는 게 3월 10일부터 3월 15일 이 정도의 상장 날짜가 잡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듭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 3월 달 정도 되면은 쿠팡이 언제 이제 상장할지 정확한 일자가 나올 겁니다. 그럴 때 한번 급등세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월 상장 일자 딱 나오면 그거 직전 한 2, 3거래일 정도 전까지는 상승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 같은 경우에서는 쿠팡 관련주들은 기본적으로 상장 일자 나오고 상장 일자 한 2, 3일 3, 4일 정도 전까지 상승 나올 때까지 하고 나서 매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거든요. 쿠팡 상장하고 나서 더 들고 있다, 이거는 멍청한 짓입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되고, 쿠팡 상장 딱 되자마자 그 직전 2, 3일 전에 아마 최고가를 찍을 거예요. 그때까지 보유하시다가 매도하시고 나서 쿠팡 상장됐을 때 바로 매도해도 되고, 아니면 상장 직전 2, 3일 전부터 매도를 하셔도 됩니다. 자, 관련주로는 지금 동방 같은 경우에 잘 보세요. 동방 급등세 한번 나왔죠. 그 다음에 어제 급락이 나왔습니다. 거의 이제 35% 정도 움직였어요. 근데 거래량 많나요? 거래량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죠? 지금 세력들이 굳이 지금 매도를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어차피 쿠팡 상장이 한 달도 안 남았고 한 3주 정도 남았습니다. 길어봤자. 그럼 세력들이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재료가 충분히 있는데 지금 과연 털어야 될까요? 그럴 이유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만약에 그냥 눌림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락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다음 주 정도만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면, 견딘다면 3월 초 때부터는 상승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상장 직전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19일이니까 딱 3주 정도만 잘 견뎌 보십시오. 그러면은 엄청난 수익이 나올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예상을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방, KCTC 이런 것들도 한번 급등세 쭉 나오다가 한번 급락이 나왔죠. 하루 동안 변동세 40%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많이 나와요? 안 나옵니다, 우리들. 안 나오죠. 그리고 나서 오늘 도지형 캔들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런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에 바로 이렇게 도지형 캔들 만들었다는 것은 하락을 멈췄다는 거거든요. 하락을 어느 정도 멈추었다. 이때 이제 하락세에 대한 매도세가 있었지만 이때 멈췄다라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한번 다음 주부터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쿠팡 관련주
오히려 좀 떨어진다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 급락 나오는데 거래량 나왔나요? 대형 포장 안 나왔습니다. 오늘 거래량 줄어든 이런 캔들 작아지는 캔들이 나왔죠. 어느 정도 안정세를 이제 받쳐줬다. 어느 정도 이 하락에 대한 뭔가 이제 바닥을 받쳐주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뭐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좀 떨어졌다가 좀 더 횡보했다가 나중에 올라갈 수도 있고요. 결국에는 한 번 더 올라가서 이런 쌍고점 구간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쿠팡 이슈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지금 상당히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자, 주봉상에서 보시면 전고점을 첫 돌파하는 영망치 캔들이 나왔죠. 그죠? 다음 주에 눌림목이 나왔다가 그 다음 주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한 2주 정도 기다리면은 다시 한번 수익을 강력하게 낼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에서도 쿠팡 관련주입니다. 봤을 때 보세요. 자, 급락이 나왔지만 다시 딱 받쳐주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상승이 한번 나와버릴 수도 있어요. 한 번 더 하락 나오면은 견뎌야겠지만, 아시겠죠? 쿠팡 이슈들 잘 보시면 될 것 같다 말씀드렸고, 영풍재지, 뭐 KTH 다 보세요. 다 흐름들이 급락은 나왔지만 거래량이 아예 없잖아요. 급락은 나왔지만 거래량 아예 없습니다.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단알 같은 경우에서는 거래량 많이 나왔죠. 이런 것들을 매매하시면 별로 안 좋고요. 갤럭시아, 머니트리 이런 것도 안 좋습니다. 거래량 많이 터진 것들은 안 좋아요. 동방, KCTC 급락 나올 때 거래량 별로 안 터진 거 있죠. 대형 포장, KTH, 미래생명자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인터지스 이런 것들 급등 나왔잖아요. 어제 급락 나올 때 음봉일 때 별로 급락이 심하지 거래량이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급등이 나와버렸죠. 몇 프로까지? 29%까지. 쿠팡 이슈 안 끝났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켜봐야 될 섹터가, 저는 어떤 거 섹터 위주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냐면, 일단 쿠팡 이슈, 쿠팡 섹터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비트코인 거래소 이쪽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량용 반도체 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또 뭐 있더라? 최근에 급등 한번 나왔었던 게 쿠팡, 비트코인, 차량용 반도체, 그럼 대선 관련주, 저는 이재명 관련주 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자, 쿠팡 같은 경우에서 아까 다 끝났고, 비트코인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업비트의 실적들이 미치도록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업비트 관련주를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는 생각이고, 비트코인 만약 떨어져 준다 하더라도 비트코인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약간 신뢰성이라는 게 좀 생긴 상태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지속적으로 보셔도 됩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위지트를 추천드렸는데 정확하게 이제 40-50% 급등 나왔죠. 수익 나시면 축하드리겠고, 이번에 비트코인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술 투자 이런 종목들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 업비트를 가지고 있는 두나무의 지분 한 10% 정도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 보시면 그 전에 실적들이 쓰레기였습니다. 실적들이 별로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보시면 매출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상당히 괜찮은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이제 부채가 없는 우량주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량주. 부채가 없는 우량주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기술 투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기술 투자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차량용 반도체. 자,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서 지금 미국에서 미친 한파가 나오고 있고, 미국 전역에 한 75% 정도가 정도 이제 눈에 쌓였다, 덮였다, 이런 내용들 나오고 있습니다. 공장들의
셧다운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삼성전자도 저기서 셧다운 나오고 있고, 차량용 반도체 종목들 기업들까지 전부 다 풍기 현상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대장주는 텔레칩스,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보셔야겠죠. 자, 이번 주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고점을 첫 돌파한 영망치 캔들이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 눌림목 나올 때 매매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드리겠고요. 텔레칩스, 칩스앤 미디어도 나쁘진 않지만 대장은 텔레칩스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DB하이텍도 좀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DB하이텍 같은 경우에서도 상당히 전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기업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서도 보시면 차량용 반도체가 이제 8인치 웨이퍼로 만듭니다. 웨이퍼. 근데 지금 기술은 12인치 웨이퍼로 전부 다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8인치 같은 경우에 약간 구시대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풍기 현상들이 나타난 거예요. 왜? 대기업들이 전부 다 12인치로 넘어가니까. 그 구시대적으로 이제 만들고 있는 업체가 이제 DB하이텍입니다. 8인치 웨이퍼. 그래서 DB하이텍도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 급락에 따른 하락이 나왔지만 실적들이 굉장히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선주 같은 경우에서 이재명을 봐야 되는데, 저는 지금 동신건설, 프리엠스, 동신건설을 또 지켜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리엠스 이쪽을 또 지켜보고 있습니다. 프리엠스, 동신건설. 프리엠스가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좀 이뻐 보이거든요. 그래서 프리엠스 한번 지속적으로 좀 보셔도 되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대선 관련주들 지속적으로 잘 봐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주는 쿠팡, 비트코인 거래소, 차량용 반도체, 대선 관련 종목들 이쪽으로 지속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거다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느 정도 대충 끝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본다면 철강 관련주, NI스틸이라든지 철강 그 원자재 가격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철강 관련주들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좀 잘 보셔야 된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NI스틸이라든지 NI스틸도 보시면 고점대를 깔끔하게 돌파하는 영망치 캔을 놨죠. 다음 주 눌림목 나온다 하더라도 한 번 더 올라가겠죠. 4,000원대 이상까지. 그 다음에 문배철강까지 보시면 문배철강도 상승 탄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뭐 이제 사면철강이라든지 등등 여러 이제 철강 종목들이 좀 있겠죠. 그런 철강 종목들도 잘 보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들 이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시장도 파이팅해서 많은 수익들 내시라,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용이었습니다. 피스.